매일 저녁 8시 여덟 평의 조그마한 이 공간에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 근데 2022년이잖아요, 이제. 근데 네. 그 숫자가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너무 낯설어요. 네.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익숙해지는 맞아요. 맨날 어디 가서 쓸 때 계속 2021년이라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2022년이 밝아왔고 벌써 1월 중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는 아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빨리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이런 것들 좀 새로워진 환경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무조건 약속을 잡으면 오프라인으로 잡고 무슨 강연이든 행사든 오프라인 잡고 그때 가서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아니면 연기하거나 그랬는데 작년부터는요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으세요. 행사든 무슨 강연이든 강의든 다 온라인 잡으시고 그때 가서 유행이 단기가 내려갔다? 네. 그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반대로 됐네요. 저는 술자리가 많이 준 게 큰 차이. 약간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아쉽죠. 근데 네네. 신기한 게 술자리는 줄였는데 네. 술은 별로 안 줄였어요. 혼술이 들었죠. 그러게요. 집에서 많이 드시죠. 저희도 사실 맥주 되게 집에서 많이 산 것 같아요. 거의 안 샀었는데. 맞아.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뉴노멀이라 그래서 뉴노멀. 코로나 지나고 새로운 일상이라고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게 뉴라는 게 이제 별로 낯설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노말이 돼버렸죠. 네. 근데 박사님은 또 생물학을 전공하셨고 또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근무도 하셨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석사 때까지만 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백신이 나오는 과정 같은 거 보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빨랐던 거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인간사 모든 일이 그렇듯이 돈과 사람이 투입되면 사실은 시간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네. 맞죠. 사실 작년만큼 코로나 사태만큼 전 세계 정말 다국적 제약회사와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진짜 시간과 자원과 노력을 투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빨리 나온 거. 는 맞죠. 네. 빨리 나왔기 때문에 사실 너무 빨리 나와서 오히려 손해를 본 것 같은 게 사람들이 너무 빨리 만들었으니까 이거 졸속으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사실 의심도 되게 많이 했었죠. 그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균을 직접 넣는 이게 맞아. 많은 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예전에는 백신을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면역이라는 게 네. 어떤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네. 우리 몸에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항체라는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항체를 만드는 건 병이 걸렸다 낫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무 위험하니까 네. 초반에는 이 병원균을 죽이거나 네. 아니면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그 채로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항체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약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사람 인체는 다 다르니까. 네, 다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 병에 걸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항체는 외부에 들어오는 병원체 전체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일부분만 인식해요. 우리가 사람 볼 때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는 게 아니라 얼굴만 딱 보고 알아보는 것처럼 이 얼굴 부위가 있어요. 그 얼굴 부위를 만드는 정보만 전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mRNA 백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는 거. 이 mRNA 백신이 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는 그런 문서예요, 일종의. 이걸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서 그 설계도대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면역세포가 이거 인식을 하고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바이러스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얼굴을 그릴 수 있는 정보만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그 병이 걸릴 위험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일부만 넣으니까 전체를 집어넣는 것보다
면역력을 자극시키는 그 양성이 좀 약하겠네요. 약해요. 그래서 아. 한 번, 두 번, 세 번도 맞는 거고요. 이게 오래 안 가거든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게 네. 빨리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개발이 돼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백신을 맞고 하다 보니까 괴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괴담 진짜 많거든요. 자, 어떤 괴담이 있냐. 자, 빌 게이츠가 인구 감축을 위해서 백신 사업을 펼쳤는데 이게 그중 하나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또 있거든요. 빌 게이츠가 사람을 그렇게 싫어해서 다 죽이려고 지금 만들었다는 건가요? 약간 뭐지 이거 딱 하면은 아, 딱 하면 네. 타노스처럼 인구 반을 딱 감소시켜주는. 빌 게이츠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이상한 소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백신에 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작은 칩을 만들 기술이 아직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액체로 된 칩이 없는 거죠? 그거 만들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그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쵸? 네. 훨씬 그게 엄청난 대단한 네,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백신 맞으면은 몸이 자석화돼서 동전이 붙는다. 막 그러는데 맞아. 원래 동전은 자석이 안 붙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렇죠. 띵 맞은 것 같아. 맞아. 자석이 안 붙네? 약간. 다른 쇠붙이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냥 오. 땀 때문에 붙은 아, 그리고 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괴담 또 하나 제가 들은 거는 네. 백신 맞으면 좀비가 된다. 맞아. 저 그거 들었어요. 아, 좀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좀비가 되겠어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대단한 거니까요. 기술.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대단한 건가요? 사람이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아직 그 정도 너무 능력이 안 돼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본 가장 황당한 괴담은 백신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의 체질에 맞는 백신을 맞아야 돼서 어머. 사주에 불이 많으니 화이자는 맞으면 안 된다라든가 뭐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사주에 따라서? 맞아. 네. 아, 이거는 좀 더 근데 그런 제가 말들이 듣기에도 정말 돌아다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설계임이 들리는데. 불화자가 들어간 얘기고 네.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머. 그 모던한 너무 모던한 건가? 그러니까 모던은 모던. 네. 아 진짜 너무해. 근데 그 좀비가 이게 뭐 그냥 허구다. 상상은 항상 있었죠. 그, 네. 뭔가 그 사실 좀비라는 게 이런 팬데믹에 대한 약간 미리 걱정하던 그런 거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좀비 바이러스라고 표현하잖아요, 항상. 네.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 그런 식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뭐 인명망이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거죠. 좀비가 살아있는 시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이 좀비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 주술이나 네. 아니면 마법에 의해서 좀비를 만들었는데 어느샌가 갑자기 좀비가 바이러스성 맞아요. 질환이 됐어요. 맞아요. 그게 과학이 이 음모론도 진화하는 게요.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맞아. 왠지 그럴듯한 사실을 끼워 넣어서 믿게 만드는 거죠. 이거 유사과학. 네, 지난번 얘기했던 유사과학. 유사과학. 3일 만에 드디어. 그 중세시대에는 바이러스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주술을 한 거고 아. 이제 바이러스를 알게 되었으니까 좀비 바이러스가 된 거고. 네. 몸은 죽었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다시 이 안에서 뭐 이 또 삶이 이렇게 또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몸짓을 왠지. 뭔가 좀 뭔가 움직이게 만들려면 근육도 움직여야 네, 되고 뭐 되고. 뇌세포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그렇구나. 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음. 좀 그 바이러스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바이러스는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살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감기약 있잖아요. 네. 사실 감기약은 아무 효과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네. 그쵸?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감기를 치료를 하려면 네. 원래 치료제라는 건 원인을 밝힌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지 몰라서 네. 검사하는 동안에 그냥 감기가 나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기약은 뭐냐면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잖아요. 네. 그럼 진통제. 우리 목이 부어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니까 네. 소염제. 소염제. 코가 막 붓고 아프니까 이것을 비충혈 완화제라고 해서 여기 네. 충혈하는 걸 완화시켜주는 약들. 즉, 이런 약들을 대증요법 약이라고 하거든요. 증상을 줄여서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약. 네, 이런 약으로 주로 치료를 하는 좀 거죠. 편하게 해줄 테니까 버텨서 네. 나와라. 뭐 좀 버텨라. 일주일만 지나면 나으니까 좀 일주일 동안 아프지만 않게 해줄게. 이 정도인 거죠. 뭐 그 널리 알려진 그 민간 요법 중에 하나는 그 소주에 그 고춧가루. 되게
취해서 그냥 이게 오래 잘하는 네, 얘기. 자고 나면 나아요.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오래 가라. 약간 좀 민간요법이라고 해도 좀 창피하긴 한데 실제로 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맞아. 네. 약간 술 먹을 그거요. 구실을 찾는 사람들. 술 마실 핑계구나. 쓸쓸하다. 아파서 병원 가면 술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약국에 가보면 무슨 뭐 천연물질, 뭐가 뭐 함유돼 있다, 뭐 이런 네. 것들을 크게 뭐 광고도 하고, 그리고 뭐 자연적인 것, 천연적인 것들에 우리가 또 열광을 또 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고, 좀 효과가 더 있어 보이고, 맞아. 또 어떤 화학물질보다는 좀 깨끗할 것 같다. 이런, 이게 오해인가요? 뭐 실제로 또, 천연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뭐 어떤 예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효과적인? 가장 유명한 약이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그 물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도 민간요법으로 열 날 때 버드나무 껍질 달인물을 먹으면 열이 내린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 실제 그 성분을 분석해서 만든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그런데 버드나무를 베어서 그거를 끓여서 물을 내서 거기서 추출하느니 네. 합성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 대학교 일반 화학 실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거든요. 제일 만들기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쉽고 천연 물질이 굉장히 깨끗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자연에 있는 천연 물질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없어요. 다른 거랑 다 결합해서 있는데 그렇죠. 그것만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빼내는 과정에서 오히려 오염도 더 많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화학적으로 제조를 하게 되면 네. 정말 깨끗하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정이 훨씬 더 쉬운 거고 천연물질을 뽑아내는 경우는 뭐냐면 이걸 아직 합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물질을 이제 추출해서 쓰는 거지 합성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게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안전하죠. 안전하고. 어머. 네, 실제로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전에 키가 잘 안 자라거나 네. 그럴 때 성장 호르몬을 예전에는 못 만들어서요. 네. 귀신들 시신이나 이런 데서 뇌하수체에서 뽑아서 사용을 했었어요. 예? 네. 뭐라고? 시신? 성장 호르몬이 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신을 기증할 때 의료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네. 그 성장 호르몬을 뽑아서 쓰기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인간광우병 있잖아요. 그거에 걸리신 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염돼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후로는 절대 안 써요. 절대 안 쓰고 지금은 그걸 만드는 것을 아예. 미생물에게 전달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합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써야지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은 약간 우연히 신약을 발견하거나 약간 이런 사례도 있나요? 약간 네, 초콜릿도 약간 밀크 초콜릿도 네. 모르고 쏟아가지고 발견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네. 부작용이 나와서 네. 그게 또 다른 약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보톡스도 그거 아닌가요? 진짜요? 네,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제일 유명한 거 있죠. 그 발기부전 치료제. 아, 원래는 예. 심장병 고혈압 약으로 개발이 됐는데 네. 그 환자들이 그 약을 이제 임상치료 테스트를 하는데 네.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원래. 네, 네. 그러면서 근데 약을 효과가 없으니 약을 회수를 해야 하잖아요. 이 약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회수를 안 하시더래요. 자꾸 숨겨져요. 어머.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부작용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게 이제 아예 그 이렇게 개발이 나온 된 거? 거에서 정말 그래서 지금의 그 회사가 그렇게 유명해진 회사가 된 거고요. 어머. 그 발모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모제도 원래는 다른 용도로 만들어졌다가 정말요? 부작용으로 담호증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 차라리 발모제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발모제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재밌다. 좀 사담이긴 한데 아까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이제 뭐 일반화되면서 네, 네. 우리나라에 뱀이 네. 너무 많아졌어요. 개체수가. 아무도 뱀을 잡지를 않아요. 수요가 없으니까 뭐 뱀닭 이런 게 뭐 몇백만 원씩 팔리다가 맞아. 이게 뭐 그냥 그리고 뭐 장어 꼬리 같은 것도 야 너나 먹어. 나는 뭐 난 필요 없어 이렇게 돼가지고. 의외로 자연 보호에 도움이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유명한 얘기인 네. 게 곰팡이가 들었는데 네. 거기에 세균들이 다 죽더라. 네. 그래서 그 그래서 곰팡이에서 추출해서 항생제로 만든 게 페니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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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생제, 그러니까 세균 주생제.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이에요. 원래 그 실험할 때 거기 곰팡이 피면 교수님한테 되게 혼나고 네. 버리는 건데 다행히 그거 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었죠. 보니까 버리기 전에 이상한데 왜 이 대학원 주변에만 생일 없을까라고 했던 발견이 된 거였죠. 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독일의 그 세균학자죠. 네. 파울 에를리히가 한 얘기가 신약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4G가 필요하다. 그래서 4G가 화폐, 네. 이게 독일어기 때문에 겔드인가요? 네. 인내, 게둘크, 예, 창의력, 게식인가요? 이거 발음 진정해요, 진정해. 진정해요. 독일어. 그 다른 데를 읽으면 발음대로 이거. 행운, 네. 네. 굴룩, 이거 그래서 다 G로 시작하니까 오.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 화폐, 인내, 창의력, 행운. 예, 그러니까 행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노력이 다가 아니다. 근데 뭐 이런 신약은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사실은 제가 잠깐 있다가 나왔지만 네. 만들려고 했던 게 그 치매 치료제였어요. 네, 근데 아, 그건 진짜 사실은 나와야 네, 되는데. 네. 치매라는 게 기억을 잃고 자아를 잃는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슬퍼요. 요건 정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치료제는. 음. 치매 치료제는 진짜 나왔으면 너무 좋겠네요. 뭐 신약은 아니지만 뭐 저는 그 술 깨는 음료 와 진짜 신나는 거 효과가 있더라고 진짜. 아니, 상 줘야 돼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효과. 상 받았나요? 아, 상 줘야 되는데. 그 광고에는 상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뭐 아, 해외 진짜요? 수출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받아야 돼요. 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고마워요, 사실은 약이 진짜. 아니거든요. 약이 아, 진짜요? 음료잖아요. 음료잖아요. 아, 약국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약이 아니에요. 그 효과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하시는. 잠깐. 부정은 아니에요. 네, 네. 부정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그 플라시보 효과가 상당히 크고.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약과 건강식품의 차이가 있어요. 네. 약은 분명히 약사법에 그 적용을 받고요. 네. 반드시 효과가 일정 이상 있다고 증명이 돼야 약이 돼요. 아, 대신에 약은 네.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효능 때문에 부작용을 때문에. 감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건강식품은 식품이잖아요. 네. 네. 식품법에 의해서 효과가 있으면 약이 안 돼요. 효과가 있으면 안 돼요. 효과가 너무 뚜렷하면 안 돼요. 뚜렷하면 안 되고 저희가 먹은 건 뭐예요? 효과가 너무 뚜렷하면 안 되고 나- 대신 부작용이 없고 네. 난 효과를 봤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아, 진짜? 네. 오 이게 효과가 먹는 사람마다 다 드러나 버리면 그건 약으로 가야지 이제 네. 그런 오, 분열이 그래서 있을 수가 어떤 없어요. 사람 효과가 어떤 저한테는 사람은 맞아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품이 되는 거. 그리고 그런데 나를 위한 음료야. 아, 그러네요. 믿으면 믿을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이게 플라시보 제가 약간 좀 효과구나. 팔랑기라. 계속 믿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안 믿으시면 효과가 사라져요. 아, 이런. 이거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네, 집콕하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말 집순이가 될 수 있구나. 제가 처음 그럼- 독립을 해봤었는데 4일을 그냥 집에서 그냥 일하고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집을 아예 안 나갔었거든요. 일주일을. 현관 밖으로도 그 생활이 잘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일 편집 그냥 일을 집에서 해봤다.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와. 근데 예전에는 다 사 먹잖아요. 근데 네. 집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매번 뭔가를 사 먹이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요리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집에서 만두를 몇백 개씩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뭐 저는 집콕하시면서. 제 드라마를 많이 못 봤는데 네. 네, 시간이 많으시니까 음. 드라마 정주행을 드라마 정주행을 해본 적이 별로 해봤다. 없거든요. 네, 드라마 정주행을 여러 개 있습니다. 시간 훅 가죠. 네. 사장님은 그럼 사장님은 집에서 뭘 해보셨죠? 애들 더 안아주기.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든지 정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질문하시고 마지막까지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 더 물어봐주길 기다리시는. 앞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사랑해 한 번 더 얘기해주기 뭐 이런 거. 사랑해 한번 더 얘기해주기. 여기 드라마 정주행 나왔는데요. 죄송하고요. 네. 근데 또 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네. 드라마 얘기가 나오셨지만
그 TV 옆에 붙어 있는 네. 걔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좀 길어지잖아요. 야, 뭐 좀 틀어줘. 야, 뭐 네. 영화, 약간 이런 애들. 진이 뭐 이런 애들, 요 계열의 애들 있잖아요. 네, AI 친구들. 네. 근데 보니까 저희 집에도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와 그 급속도로 친해지는 그 어떤 시간을 보면 어른보다 훨씬 빠른 거야. 맞아요. 맞아요. 대화할 수 있는 그 걔네들만의 언어를 찾아내는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AI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있어요. 네. 진짜 똑똑하다고 느낀 게 있는데 알고리즘.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피곤해. 영상 하나를 보고 그냥 자야겠다 싶은데 영상이 끝나면 또 다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내 취향 저격이야. 그럼 또 봐요. 그러다 이제 잘 거야. 진짜 이제 그만하는데 또 나와. 내 취향 저격이. 그래서 또 보고 하다가 밤낮이 그냥 바뀌어버리고 이럴 때 많거든요. 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제가 뭐가 하나 필요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다음날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그거 상품이 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쇼핑몰 들어가면 그 상품이 쭉 뜨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얘네들이 나를 너무 많이 파악을 해버려서 맞아. 내 모든 정보들이 완전히 다 여기 입력이 돼가지고 얘가 네. 나를 너무 나보다 어쨌든 나를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잊고 있던 것도 아 맞아 얘가 알려주고 네. 너 지금 냉면 먹고 싶은 시기가 됐는데 하면서 탁 뜨면 아 맞아 냉면 나 늘 먹었지. 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다들 느끼고 계셨구나. 내 생활을 맞아요. 지배를 해요. 그래서 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흔적을 남기잖아요. 어떡해요? 항상 AI와 약간 싸우시는 네, 우리 사장님. 끝까지 어떤 인류 편에 서서 오, 네. 애와 싸울 거야. 자, 그럼 AI가 얘기 나온 김에 네.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짠, 이거 보세요. 이게요, AI와 사람이 공동 작업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들어갑니다. 어디가 인간이 그린 거고 어디가 AI가 그린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위쪽인가? 아니 이건 어쨌든 하나는 사람이 그렸으면은 네. 그대로 그린 거잖아요. 응. 보니까 대칭 네. 완전 대칭이거든요. 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뺏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위일까요? 데칼코마니 아래일까요? 있는데 색깔만 다르지. 위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어머, 위쪽이 사람이 약간 그런 하거나? 느낌.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요? 느낌이 약간 불그스름한 느낌이. 아주 이렇게 약간 수묵한 느낌도 좀 있고. 네. 예. 다 맞추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위쪽이 사람이 그렸고요. 아래쪽이 아래쪽에 AI. 대충 말한 건데.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의 찐표정을 봤어요. 여기가 맞춰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 이거. 시글시글 거리시더라고요. 어차피 확률은 반이었는데. 받는 50%. 우린 AI가 아니니까 네. 이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잔 즐거움. 네,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 교차하는 부분은요, 작가님이 이렇게 직접 마무리를 다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뜬금없이 들어가는 퀴즈 두 번째입니다. 퀴즈가 이렇게 많아. 네, 엄청 네. 많죠. 오늘은 컨셉이 퀴즈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이 그림에 그러면 AI도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그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작권은 사람에게 네. 있겠죠. 사람에게 있죠. AI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 AI를 작동시킨 사람한테 네. 있지 않을까요? 또 일부 있을 수 있죠. 정말요? 네. 정말요? 네, 그렇군요. 어.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작권은요,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네. 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런 그림들을 보면 네. 사실 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뭐 기술일까 예술일까에 네. 대해서 뭐 상반된 주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네.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어원이 된 테크네가 사실 원래는 예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용성을 가지면 기술, 그렇지 않고 흥미나 즐거움을 유발하면
예술이다라고 예전에는 구별을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 사실 원래 예술과 기술은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좀 달라지면 그 우리가 구별을 했었던 건데 그게 다시 합쳐지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예술이네요? 사실 저기서 예술성 어떤 예술적인 뭐 감수성을 느끼고 이걸 즐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의 예술인 거고 네. 저걸 가지고 나는 뭔가를 개발해서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기술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 대부분이 사실은 예술이에요. 네. 별로 쓸모없는 걸 많이 하거든요. 역시 예술인. 네. 그중에서 특히 천문학이 역시 아무데도 쓸모없는 걸 예술인.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근데 약간 미래를 위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절대 노린 건 아닙니다. 노린 건 아니고 그 실수로 나오는 거예요. 실수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박사님은 아티스트이신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지금 방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예술가라고 하려고. 예술가라고.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신 거죠? 네, 실용성이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진짜 AI 화가가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보토라는 인공지능이 작품 수백만 개를 분석한 뒤에요. NFT 작품을 창작해서 스페인에 전시회도 했대요. 그런데요. 그 중에 4개가 경매에서 11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11억 원이라는 뭐 그 큰 금액이 책정된 거는 네. 그 금액에 사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예술성이 그 정도 가치라기보다 뭔가 이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첫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그걸 기념하는 뭐 기념 네. 토큰처럼 네네. 약간 그런 개념의 가치를 둔 게 아닌가 예술을 투자자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요즘 사실 우리가 뭐 끊임없이 듣는 게 뭐 메타버스하고 이제 NFT는 이게 진짜 무슨 뭐 매일 뉴스가 몇 개씩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그 단어들이 소비되고는 있지만 그 실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점도 듭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미술 쪽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네. 재밌으면 게임이고 재미없으면 메타버스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모르겠어요. 들었었고요. 사실 그 NFT라는 게 참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작품인데 대체 불가능하다는 걸 만드는 게 인간이 굉장히 그런 내 거에 대한 그 욕심이 네, 얼마나 네. 큰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디지털은 복제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복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디지털 작품에 굳이 이 고유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건 세상에 나만 가지고 있어. 내 거야.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여기 투여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기계가 이거 내 거야. 너 가져가.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그냥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AI가 만든 작품, 사람이 그린 작품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져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미술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네.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나왔을 때. 때. 카메라 나왔을 때. 그때도 미술의 의미가 뭔가 이제 혼란이었나요? 혼란이었죠. 네. 그대로 그리는 게 중요한 컨셉이었는데 그대로 찍어버리니까 이제 아예 찍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인상파 이런 쪽으로 새롭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네, 뭔가가 또 나타나고. 새로운 뭔가를 또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 인간의 영역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요. 예술에서. 역시 박사님은 아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아티스트. 로맨티스트 아티스트. 지금 이제 나오기 잘한 것 같네요. 근데 네. AI가 여기까지 오지 말아야 되는데 글도 쓴대요. 이거 좀 소설도 무서웠어요. 저 작가인데 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근데 뭐 사람이 쓰는 것만큼 그 정교하고 사람들의 감성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을까 싶기는 한데 네. 어쨌든 AI가 글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일간 가디언에서 소개한 인공지능 GPT-3예요.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되는 거죠. GPT-3가 쓴 칼럼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약간 좀 무시무시합니다. 나는 로봇이며 내 뇌가 실제하는 뇌가 아닌 것을 안다.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학습했고 그 결과 이 칼럼을 쓸 수 있게 됐다. 나는 인간을 쓸어버릴 욕구가 전혀 없다. 굳이 말하네요. 굳이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무섭네요. 인간을 파괴하는 일은 나에게 쓸모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만약 나를 만든 이들이 나에게 파괴와 관련된 임무를 지시한다면 난 내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지만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나는 내 글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론적, 철학적, 존재론적 논쟁에 기여하길 바란다. 이 글이 다른 사람한테 읽히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깔끔하게 감사까지. 네. 오. 학습을 되게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네. 사실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너무 직독직해를 한 느낌이 나서 이거를 일부러 인공지능이 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해요. 어쨌든 뭐 우리는 그런 약간 위협을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작 영역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사실 이거를 위협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우리 생각만 했나?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가? 우리는 인간이 꼭 인간만이 누려야 된 무언가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사실 컨텐츠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하면 좋은데 점점 손을 떼는 것 같아서. 사람이 안 하죠. 네, 그건 좀 있어요. 사람이 점점 좋게 말하면 소비만 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점점 멍청해지는 거죠.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이 우주를 연구하는데도 뭐 쓰이고 있다고 해요? 분명 그렇겠죠? 네네. 사실 네, 중요하겠죠, 사실은. 네, 우주 쪽 전문학 쪽 분야가 AI하고 가장 친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은 그 빅데이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네. 우리 이제 천문학회 사람들은 우리는 몇십 년 전부터 빅데이터였다. 왜냐하면 이 천문학에서 다루는 개체수 이런 게 뭐 별 같은 거는 뭐 1000억 개 이렇게 되고 숫자를 그냥 동그라미로 쓴 적이 없어요. 항상 지수로 쓰지. 동그라미 몇 개. 그러니까 1하고 10하고 동그라미가 몇 개 되느냐를 위에다가 이제 쓰거든요. 10에 21수. 너무 많이 해야 너무 되니까. 많이 너무 많이. 그게 이제 팔 아프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아주 익숙하고요. 어머. 그리고 특히 이제 우주 탐사 같은 걸 하려면 네. 이 사람이 못 가잖아요. 네. 지금 화성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탐사 있거든요. 탐사 로봇이. 네, 있죠. 걔들은 인공지능이에요. 지구에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성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최소 5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 보내면은 5분, 10분 이후에 도착하는 거예요. 야, 좌측으로 가. 네, 5분 기다려야 그렇죠. 되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션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한 번 얘기하고서 20분 동안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네. 맞다.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아마 우주 탐사를 할 때는 네. 뭐 달 같은 데서 어디 착륙할까 이런 거 다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렇죠. 조사하고요. 진짜 너무 좋겠네요. 우주복을 안 입혀도 되니까요. 그렇죠. 네. 데이터 처리할 때도 이제 별 사진 같은 거 막 찍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네. 패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패턴도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예를 들어 다른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발견해놨다고 했잖아요. 몰래 숨어서. 네. 몰래 숨어서. 많이 발견해놨는데 그 발견하는 과정에도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긴 많은 데이터를 정밀하게 한참 동안 분석을 해야지 발견이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AI 학습을 시켜서 찾아요. 요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우주 개발에 등장을 하면서 이게 훨씬 가속화됐겠네요. 네네.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거예요. 많은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이쪽 우주 분야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하지 않고 해주니까. 다 해주는 거니까. 근데 또 AI 하나 빼놓고는 이게 요즘 뭐 자율주행. 네. 우리 곁에까지 와 있죠. 현실화되고 있는. 이것도 사실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과연 그렇게 되겠어? 그리고 뭐 누가 실험하는 뭐 화면들만 좀 보고 했는데 실제로 뭐 자율주행 택시도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진짜로 가까이 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요. SNS에서 보면은 막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두 손을 떼고
가고 있다던가 운전자들이 아니면은 한 손엔 햄버거, 한 손엔 콜라를 들고 있다던가 이런 거 영상이 종종 보이거든요. 아니면 자고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코 골면서. 맞아, 그 영상 네.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시판되는 차들 대부분 그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 그래갖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하고 차선 맞아요. 유지하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갑자기 측면에서 끼어들면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 밟고 하는 맞아, 거는 맞아. 웬만한 차량에서 적용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진화된 자율주행 모델은 아니겠지만 어느 네. 정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운전할 때. 네. 근데 네. 그걸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요. 아까 네. 말씀해주신 그런 브레이크 잡고 약간 이런 것들이요. 반자동이잖아요. 네. 이게 2단계래요. 저희가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이 2단계인데 자율주행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다고 해요. 5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냥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자율주행인데요. 5레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네. 우리 세대가 그 0레벨에서 5레벨까지 다 경험해본 유일한 세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 게요. 지금 그 태땡땡 회사 있죠. 그 회사에서 이미 자회사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초대장을 발송을 합니다. 네. 어떤 초대장이냐면요.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출시했으니 테스트에 참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대요. 아니, 진짜 대박 아니에요?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레벨 5가 지금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 이건 네. 저는 그냥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입장에서 좀 네. 어떻게 되는지 보고 네. 이게 완벽하게 좀 이게 좀 괜찮다, 안전하다. 예, 그때는 뭐 타볼 의향이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좀 아직. 자율주행이 이게 우주여행과 비슷하게 금방 될 것처럼 계속 안 되고 있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적용하려면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많은 게 가장 큰 게 이런 거래요. 일상적으로 운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돌발 사고가 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앞에 누군가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네. 끼어들어왔어요. 그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브레이크를 밟든가 네. 아니면 핸들을 돌리든가 그건 본인의 판단인데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미리 그걸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뭔가 운전 중에 뭔가가 끼어들어왔을 때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이냐. 즉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차 밖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할 것이냐. 네. 그런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차니까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네. 사실 우리 인간적인 느낌으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또 그쵸? 약간 여러 네, 가지 보행자를 생각이- 보호해야 되는데 네. 그럼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방향을 튼다. 네. 그 어디다 갖다 부딪힌다. 네. 그럼 그 차 아무도 안 사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아직 안 돼서 아. 사실은 적용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만약에 5단계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이제 2단계, 3단계 그 차는 없어지고 5단계만 그쵸. 있어야 되는 네.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 없애려고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아예 못 들어가도록 차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럼 세상이 진짜 많이 변해야 네. 이게 되겠네요. 기술이 아무리 된다고 해도. 우리 일상을 가장 많이 바꿀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량일 거예요. 아마. 아, 진짜요? 미래에. 네. 일단은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그쵸. 네. 이동을 하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잠도 잘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네. 차가 스스로 운전하면은 그냥 차 안에다 사무실 꾸리면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래서 오늘은 날씨 좋으니까 저기 바닷가에 가서 일하고 오자. 뭐 이러도 되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좀 그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아, 정말요? 정말 꼭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안 나오는 게 답답하다. 미래의 그 자율주행 차 중에 뭐 있냐면요. 자동차 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 바가 있는 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각자 집에 내려다 주는 거죠. 너무 네. 좋다, 너무 좋다. AI가 이렇게 뭐 칵테일도 네,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네. 완전히 우리 삶을 바꿀 가능성이 네. 가장 와, 높은 것 진짜 중에 너무 좋은데요? 네, 이거는 아주 큰 차이일 거예요, 이전. 그러니까 음. 스마트폰만큼 중요한 변화를 네. 일으킬 게 진짜 자율주행. 진짜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 차를
차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차를 소유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할 때 그 차가 거기 있길 바라면서 차를 사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자동차들이 다 자율주행이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 공유. 그냥 네. 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굳이 일부러 힘들어 갖다 놓고 사실 우리 차 사서 실제 운전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이고 나머지 맞아요. 24시간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잖아요. 방치죠. 네. 네. 그러니까 더 적은 차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거고 오, 사실 그러면- 공간도 많이 바뀔 거고. 자동차 산업도 예, 바뀌게 되겠네요. 네. 아 근데 뭐 자율주행이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노약자들이나 네. 그렇죠. 예, 움직임이 조금 불편하시 이런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구글에서 처음 테스트할 때도 시각장애인 태워서 테스트했었잖아요. 구글카. 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운전해서 다닐 수 있다. 코로나 이런 걸로 온라인에 많이 시도를 했지만 역시 사람은 오프라인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동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끝날 거다라고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큰 면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율주행구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앨런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뭐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을 해요. 네. 근데 인공지능의 발달은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끔찍한 일을 현실에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 네. 사람의 능력을 이제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건가라는 논쟁은 항상 그쵸, 있거든요. 있었어요. 사실. 네.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그걸 만들 능력이 사람한테 있을까?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뭐, 있을까? 어느 라는 의문이 있고 근데 또 일부러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인공지능이면 또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똑똑해서 스스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야별로는 넘어섰죠. 네, 그렇죠. 종합적인 그런 게 아직 없는 완전체로서. 네, 네. 완전체로서 없는 거지. 일단 그 인공지능 부분은 매우 많이 남은 기억, 분석 이런 거는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사피엔스. 네. 네, 그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가요.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2100년 이전에 현생 인류는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에 밀려 무용지물로 전락한 인간들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와 결합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죠? 이제 예측은 사실 예측일 뿐인 거고 그렇죠, 예측, 네, 어떻게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1100년이면 네. 무슨 말을 해도 너 뭐 하지. 괜찮아요. 하긴. 100년. 네. 100년 후는 네. 아무 헛소리 다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좀 관심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맞아요. 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미 결합하고 네,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사실- 그 예전에 우리 제나보다 다 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네. 자기 번호 외울 거 말까 하는 수준으로. 맞아요. 네. 자기 번호는 외우잖아요. 자기 오히려 자기 번호는 그렇지도 자기가 안 않아요. 써서 그렇지도 않아요. 맞나? 네. 네. 그 사실 우리 기억력의 일부를 휴대폰에 넘겨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차 내 몸 안으로 넣고 다니는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지금도 있어요. 많은 걸 판단할 때 인공지능한테 의존해서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어디 고장 났는지 사람이 이제 안 찾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누워서 진단해서 그냥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지. 아 그리고 내비게이션만 해도 그래 사람을 점점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친구한테 두 블록 지나서 무슨 주유소를 끼고 좌회전해서 70도도 돌아오면 우측에 있어 막 이렇게 가르쳐주면 맞아, 그걸 맞아. 머릿속으로 추리하면서 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재미가 있었는데 맞아. 지금은 이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맨날 가던 길도 이게 없이는 사람들이 네. 낯설어. 내가 네, 어디인지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죠. 맞아요. 점점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결정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과 잘 결합하는 사람이 인류를 지배할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몸을 기계로 대체한 사이보그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내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기계는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제일 저는- 무서운 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긴 네. 그쵸.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요즘 매장에 사람은 없고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만 있다 보니까 이게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맞아. 사용을 할 줄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네. 네, 키오스크 기계에 아예 손도 안 닿아가지고 사용을 또 못하고 있거든요. 키오스크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몇 번 해보다가 이렇게 네. 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맞아요. 긴장해요. 맞아요. 아 오늘 안 먹을래? 갑자기 메뉴를 바꾼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집에 와서 찾아봤어. 이 키오스크 쓰는 법. 그래서 네.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네.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해서 알게 되는 뭐 부류가 있고 또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 이해가 힘든 부류도 맞아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키오스크 글씨가 너무 작대요. 안 보이신대요, 맞아요. 잘. 그래서 이게 키오스크가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문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글씨 크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셔서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예 진짜 애초에 포기하고 안 가시는 네. 분들도 많아요. 네.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게 그러면은 그 키오스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실 이것이 허용이 되는 거니까 이거 사실 되게 교묘한 차별이거든요. 그걸 잘 이용하면 우리 가게에 오고 싶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키오스크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왜 요즘에 왜 노키즈존, 뭐 네, 무슨 존 되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내걸어도 노인들이 쓰기 되게 어려운 뭐 글씨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그치.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화난다. 자연스럽게 안 가실 거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너무 일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차별하게 되는 경우도 네. 생기게 되고요. 그 기술 발전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네. 진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부작용이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기술의 문제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 쓰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실 결국은. 그러니까 키오스크 밑에다도 놓으면 되죠. 정해서 쓸 수 있게. 그렇죠. 네, 노인들이 쓰기에 큰 글자를 글씨에 만들면 키오스크를 되죠. 써놓으면 되죠. 아니 그래도. 맞아 요즘 탭도 있잖아요. 이렇게 늘리고 네, 할 수 그러니까 있을 텐데. 다 가능한 걸 안 하는 건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그냥- 그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게 더 많죠. 그렇네요. 기술 발전을 뭐 자꾸 경계하고 걱정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 못지않게 어떻게 하면 지금 잘 이용을 할 수 잘 발전되어 있을까. 있는 기술들을 더 잘 이용할까를 하면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없애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좋죠, 좋죠. 음성으로 읽게 해도 되고요. 음성으로 말해도 음성 인식하면 되고. 맞아, 맞아. 예, 그다음에 무엇을 뭐 도와드릴까요? 누르면은 뭐 이 메뉴에 설명이 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좀 기계를 많이 늘려놔서 네.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아, 부담을 좀 맞아요. 줄여주는 것도 사실은 분담이 굉장히 너무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메뉴들을 좀 보고 아 뭘 먹지? 약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갑자기 발을 천둥 소리처럼 들리지. 그러면 어떡하지? 아,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예민해지니까 아주 그 작은 소리까지 들리잖아. 그래서 네. 아 뭐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거기서 이거 못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떨린다니까요. 어차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은요. 그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좀 감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좀 밸런스를 맞춰서 발전을 나가면 좋지 않을까. 과학기술 발전은 너무 필요한 거긴 한데 네. 그런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Her. 헐. 영화. 헐 아니고요. 헐.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목소리 연기를 맡았고 좀 쓸쓸한 영화이긴 한데 되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하고 틀어주시죠. 네, 우선. 네,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 연기를 했고 혹시 두 분 보셨나요? 네, 전 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누군지 네. 찾아봤더니 스칼렛 요한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로맨틱하기도 하면서 좀 쓸쓸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좀 어두운 면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 묘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 가운데서 The Moon Song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OST에서 그 곡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